이치미 입시 뉴스. 지난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동명의로 공교육을 보완하는 수능 EBS 연계정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수능과 EBS 연계가 2012학년도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직접적인 문제, 좀 전에 제가 봤던 1% 만점자를 내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집중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란 말이 당시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했던 얘기인데요. 그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앙일보 2011년 2월 19일 3시에 윤석만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김주은 평가원 수능본부장이 1%는 힘들어 그냥 쉽게 낸다는 뜻으로 말한 거다 라면서 1%라는 수치를 공개적으로 철회했습니다. 비판 거세지자 한 발 물러나.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수험생강 변별력이 떨어지는 쉬운 물수능 비판이 거세자 반드시 1%로 맞추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물러선 것이다. 1%는 쉽게 내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1%는 맞출 수 없다. 이렇게 깨갱했습니다. 사실 1%를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렇죠? 예. 1.5%, 1.4%만 나와도 욕 엄청나게 먹게 돼 있죠. 0.9%다. 결국 1%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뮬레이션이고 무슨 아무리 뭐래도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하긴 했다는 것은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1%란 말을 매우 경솔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학생들이 말이죠. 그런 거에 얼마나 예민해 있는데 이 우리나라 교육과 수능과정 정체를 총책임지는 이 기자회견에서 교과부와 교과평 EBS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함부로 경솔하게 1%니 많이 이런 말을 경솔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건 간에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걸 사과하시고, 근데 어쨌건 간에 말의 진위가 뭐냐? 말의 진위는 분명히 쉽게 내겠다는 거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김성열 교과평원장인데요. 이분이 2월 5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어요. 2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 다음에 2월 10일 날 사표를 썼습니다. 이분이 말이죠. 5월 달에 임기 만료예요. 3개월만 더 하면 임기 만료입니다. 근데 2월에 조선일보 인터뷰한 지 5일도 안 돼가고 사표를 썼습니다. 왜 사표를 썼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체제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다. 요거를 이 계획과 연관시키면 수능이 쉽게 출제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2011학년도 수능이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한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건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신문사에서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비춰지고요. 그래서 어쨌건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 이게 가장 EBS 연기 이번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이죠. 1%란 말을 1%란 수치를 철회하긴 했지만 과연 1%를 기준점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 정도 만점자가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편입니다. 제가 뉴스를 하면 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있죠. 야,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야, 이거는 본격적인 말이죠. 전문 와이드 뉴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2010학년도의 분포 상태라고 가정할 때 2012년 추정치고요. 오른쪽은 2011학년도 분포 상태에 있다고 볼 때 1% 만점이 나왔을 때 2012년 추정치입니다. 표 보이시죠? 실제로 언어의 만점자를 1%로 한다고 하면 2010년 기준에 따르면 97점, 2012년 기준에 따르면 98점이 1등급 컷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1%를 못 맞춰서 1.5%, 2% 하면 더 날리겠죠. 두 번째, 수리가는 92 또는 94.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수리나는 91 또는 92. 외국어는 95 또는 96이 된답니다.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만세에 부를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공부하기 싫으신 분건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이죠. 수능을 쉽게 내면 모든 수험생들이 그냥 좋아하고 학부모님도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교육공학자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수능이건 입시건 부모님들의 염원은 딱 하나예요. 그냥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까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부모님과 자신의 마음 아니에요. 뭐 까놓고 자꾸 어렵게 얘기하고 무슨 잠재력이 뭐고 뭐 교육적 본질이 뭐죠. 그러면 어려면 빼고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언어 1등급 컷이 98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삐끗해서 2개 틀리면 2등급이죠. 야, 이거는 실력으로 세분화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실수 덜하냐라는 시험이 돼버리죠. 그런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애가 92점 먹어봅시다. 92점 먹으면 자기가 한 2등급이나 1등급 나올 줄 알았지? 근데 92가 4등급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럼 걔는 좋아할까? 걔도 안 좋아할걸요 아마? 그리고 한 2개 틀려서 2등급 된 학생. 야, 걔도 싫어할걸요? 그럼 더 나아가서 서울대 정시나 연대 고대 정시 같은 경우는 0점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갈지는 게 막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수능과 입시 전반의 불공정성이 증대하거든요. 그럼 누구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인데요. 교육을 말이죠. 이렇게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이상적으로 접근하면 매우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미리 했으면 모든 대학의 정시를 싸그리 없애주고 정시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사용하라. 그러면 수시에는 어차피 수능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다니라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문제가 없죠. 근데 모든 대학이 정시를 중심으로 정시에서는 수능을 중심으로 뽑는다는 정시 수능 중심안을 다 발표한 이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하려는 상황에서 수능을 무턱대고 쉽게 나와버리면 대학교의 제도와 수능의 이 난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돼서 발생하는 모든 모순과 불합리는 전부 수험생이 떠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내면 좋아하고 쉽게 내면 좋게 됐고 쉽게 되면 사교육이 주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쉽게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과거의 수능에서도 수능이 물수능이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재수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요. 왜 증가하느냐? 억울한 사람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거야. 예. 억울해. 저 자식 저놈은 저기 붙었는데 나는 뭐야 한 개 더 틀려갖고 못 갔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증대해서 물수능 다음에는 재수생과 N수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사례가 이미 입증된 바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사교육을 키우는 아니지 사교육을 줄이는 안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과 입시제도는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나 그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심각한 훼손을 준다는 거. 이 점에서 교육부가 좀 많이 좀 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안 쉽게 내는 물수능 노아의 방주수능 안에 대한 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럼 왜 교육부와 교육과평은 왜 이렇게 수능을 쉽게 내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면에 담긴 뜻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뉴스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2월 10일 날 사표를 쓰신 김성열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2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겠다. 이를 위해 수능을 점차 쉽게 출제하겠다는 뜻이다.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각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 공약인 대입 자율화의 방향이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수능은 중상위권 이하 학생들을 변별하는 시험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수능은 중상위권 이하의 학생을 변별하는 시험이 될 것이다. 수능은 쉽게 출제해서 점수 간의 차이는 중상위권 이하에서나 발생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에서는 점수 차가 막 오락가락하는 그런 시험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과부는 항상 미국화가 노선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 나죠. 미국의 SAT 만점, 우리나라 교포 학생이 또 만점해. SAT는 만점이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전 과목 만점. 예. 근데 수능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쉽게 내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남죠. 그럼 최상위권, 상위권 도대체 어떻게 뽑으라는 거냐?
김성열 교과평 원장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상위권 대학은 대학별 교사인 면접 논술과 고교 내신 입학사정관 전형 등을 통해 신입성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수능은 상위권 판별의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니 입학사정관을 하시던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시랍니다. 그럼 이렇게 자율화시키면 대학은 어떻게 행동할지 뻔하죠. 예, 그냥 잠재력만 갖고 뽑아도 되는 일부 전형은 입학사정관제로 하고 상당한 부분은 대학별 고사를 당연히 강화하겠죠. 그럼 대학별 고사인 논술과 심층 면접을 대비하는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도대체 대학 자율이라는 말 속에서 뒤에 숨어버린다고 하면 이 이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제가 항상 입시 설명회 때마다 얘기하는데요. 정말 공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교육을 키워나간다 하면 수능이 그래도 공교육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바꿀 때마다 공교육은 힘들거든요. 수능은 이미 20년 가까이 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공교육 내에서도 수능 학습법과 수능 교수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착근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수시를 다 없애버리고 수능만으로 80% 뽑고 하지만 점수만 갖고 그 사람을 재단할 수 없으니 아직 점수로 표현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학사정과제 전형을 한 20% 뽑고 나머지 80%는 수능을 정말 내실 있게 내서 수능으로 80% 보면 애들이 학습 부담도 제일 줄고 공정성도 가장 보장이 되고 공교육도 가장 대처하기에 무난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과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논술, 면접, 입학사정관, 수능, 내신 다 처발라갖고 다 이것저것 중에서 니들 하나만 골라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심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중에서 이걸 다 하고 있는 실정이 지금 실정인데 그런 거는 외면하고 그 중에서 하나만 갖고 너희들 쫙 가면 가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하니? 그럼 이것저것 하니 하는 그 교과부, 교육과병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식은 그렇게 하나만 시키냐고. 자기 자식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남들 보고 자꾸 그러라고 국민한테 얘기하냐고. 아유 정말. 좀 자기 자식한테 얘기하면 과연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정말 교육 대계를 세운다는 관점에서 EBS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건 제가 좀 목청을 돋갔는데 학생 입장에선 말이죠. EBS를 어쨌건 이렇게 70% 출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겠네요. 외국어 영역은 작년에도 33문제 중에서 18개 지문이 그대로 났죠. EBS 6개 책은 무조건 다 풀어봐야겠습니다. 지문에 익숙하면 매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이 익숙하다고 그 문제를 꼭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제가 유형이 바뀌니까. 하지만 지문이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해 속도를 금방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문제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6문제 무조건 풀어봐야 되겠고요. 언어 영역이 작년에 좀 이게 무슨 70% 연계야 이러면서 불만이 많았죠. 특히 말이죠. 어떤 무슨 문학작품이 나오는데 그 문학작품에서 EBS에 나온 부분이 아니고 그 문학작품의 딴 부분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학생들을 매우 골탕 먹였죠. 그러면서 그 문학작품이 나왔지 않냐? 연계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문이 아마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하촌이 있다. 김정한의 사하촌이다. 그럼 사하촌 EBS에 나온 지문 그대로 나오는 거죠. 물론 문제를 좀 바꾸겠지만. 그래서 EBS에 대해서도 언어 영역의 경우 이번에 언어 영역의 경우에도 EBS 지문의 숙지 정도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언어 외국어는 그 12권은 꼭 다 풀어본다는 관점에서 꼬박꼬박 공부해 주시고 하지만 어차피 이 발표문은 70%에 대한 대책 얘기지 30%에 대한 얘기는 1% 말고 있는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30%를 쉽게 내야 바로 1%가 충족되거든요. 올해 수능 외국어 영역 바로 그 30%가 어려웠거든요. 30%를 얼마나 쉽게 내면 1%를 충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발표하시는 분도 개념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과거 수능에서 볼 때 약간 어렵게 낸다고 하면 우라지게 어렵게 나오고 약간 쉽게 낸다 그러면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 자체가 이를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대 수능 중에서 가장 쉽게 내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와중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단 한 개의 실수도 없도록 만점을 향해서 공부를 해주는 그런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어쩌면 제가 교육제도 좀 외람되게 교육제도 변경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펼쳤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신다면 폭풍 같은 댓글 부탁합니다. 여기까지 입시뉴스 7이었습니다.